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봄비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질 것 같아,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오늘 우수인가요? 우수. 우수는 뭐 한 날이에요? 비 온 날이에요? 깨우리가 나온 날이에요, 그죠? 깨우리가. 깨우락지. 예? 경칩이에요? 우수가 뭐 한 날이야? 예? 비 오는 날이에요? 예? 예, 우수는 비 와요? 우수해 보니까. 경칩이 그 뭐 개구리 나온 날이에요? 우수 뭐 한 날이지? 비 오는 날이야? 아, 그래요. 비 오는 날 우리 교육합시다, 교육. 187조 할 차례요. 187. 자, 교육. 교육이 거기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27회, 28회, 31회, 작년에도 나왔죠? 자, 교육이 일단, 순서대로 외워야 돼. 1이 이제 실무교육. 실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순서를 좀 바꾸죠. 1번이 실무교육. 다음에 2번이 직무교육인데, 2번을 3번으로 바꿔요. 3번이 직무교육이고, 오른쪽에 그 3번을 2번으로 바꿔. 2번이 연수교육. 연수교육. 그래,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4번이 사고 예방교육. 순서를 예방교육. 교육도 이렇게 네 가지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무, 연수, 직무, 예방. 직무, 실무, 실무, 연수, 직무, 예방교육입니다. 실무. 실무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10월 20일 시험 쳤잖아. 합격하면 이제 받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자, 1페이지부터 갑니다. 1. 실무교육. 자, 양가를 1번이고 대상자가,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시험 합격해가지고 영업하려면 개설 등록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딱 합격하고 나면 이제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요거 교육받아야 돼요. 자, 읽어보죠. 제9조에 따라. 자, 줄 거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건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 즉 특별시, 광역시, 도시다, 경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 야, 합격해가지고 우리 이제 개설 등록하려면 시도지사, 우리 같으면 경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줄긋죠. 법인, 회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한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사원, 임원이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나 임원도 실무교육 다 받아야 돼요. 회사에서는. 또 바로 밑에 줄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 지점이죠. 지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취직하려면 소공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자, 그래서 소공도 시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결국은 기억할 게 누구 받는다고? 누구 받는다고요? 일단 개설 등록하려는 사람, 개공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취직하려는 사람, 소공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이제 법인에 있는 전부 다 받아야 돼. 법인은 전부 다 사원, 임원 전부 다 받아야 돼. 법인. 자, 실시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입니다. 무조건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북도지사입니다. 자, 그럼 시기는 1년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등록 신청하는 자는 1년 이내야. 자, 읽어보죠. 제9조에 따라 몇 조는 시험에 안 나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 그리고 분사무소 우리 지점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1년 기억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시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개 법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1년 이내에. 그럼 내가 이제 내일 개설 등록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오늘 받아도 되죠. 그렇죠? 1년 이내니까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야. 소공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도 고용신고하기 전 1년 이내입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시기는 무조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법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1년 이내. 자, 양가로 3번은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시는 뭘 줄임말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경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실시권자입니다. 자, 내용은 다음 장 나와요. 자, 교육 내용. 교육 내용 법이겠죠. 법.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1. 교육 내용은, 자, 교육 내용 보죠. 땡땡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 줄 읽어보세요.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법이죠. 법률 지식. 그 다음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입니다. 실무. 중개실무,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교육시간이 잘못된 오타 났네요. 교육시간은 우리가 4일이에요. 4일이니까 하루에 8시간 하면 몇 시간이겠어요? 에? 32시간이죠? 32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4시간 빼줘요. 교육시간이 틀렸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아니고 3시간. 자, 3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8시간 이내부터 32시간 사이죠. 어떻게 나서 지우세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아니고 28시간 내지 32시간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4일이라고 생각하세요. 4일. 48은 32죠. 근데 하루 반나절 빼주니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잘못됐어요. 오타 났어요. 자, 양가로 5번에 실무교육이 이제 면제되는 것. 자, 면제. 자, 1. 신규 등록할 때는 처음 등록하는 신규 등록이라 그래. 자, 면제되는 게 그 박스 안에 그 1번. 폐업 신고 후. 아까 자, 실무교육 몇 년 내 받아라 그랬죠? 1년 내 받아라 그랬죠? 근데 폐업했다가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하는 경우 있죠. 그때는 면제돼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폐업했다가 1년 이내에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이내니까.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야.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죠. 우리 취직한 사람. 소공으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또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도 1년 이내니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1년 이내에.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자,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는 자. 1년 이내죠. 2번도 마찬가지. 개공으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1년 이내니까 면제됩니다. 자, 실무교육에 며칠 받는다고요? 4일만 기억하세요. 그냥 4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옵니다. 2번 연수교육. 2번 연수. 자, 대상자는 다 대상자 기억해야 돼. 1번 대상자는 연수교육 대상자는 조금 전에 했던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오른쪽 실무교육 받은 개공하고 소공입니다. 자, 실무교육 받은 개공과 소공. 그 다음에 이번 시기를 자주 내. 동그라미 1번에 2년마다 받아. 2년 연수니까 2년마다 연수 받으러 가야 돼요. 자, 시기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줄거세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사전에 통지해줘요. 자, 연수교육은 사전 통지해줍니다. 요걸 자주 내요. 자, 시도지사는 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는 자, 줄거보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자, 요걸 자주 내.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야. 2년 되기 2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이 아니고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계획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사전에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야. 2개월 전에 사전에 교육 실시를 통지해줘요. 다음 양거로 삼을 실시권자는 자, 시도지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내용은 4번의 내용입니다. 자, 교육 내용은 법 2년마다 하니까 법 바뀐 거겠죠? 땡땡.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동그라미 쳐 변경사항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바뀐 거 변경사항.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하고 직업 윤리입니다. 거기서 법 제도 변경사항을 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변경. 그 다음 이번에 교육시간은 이틀이야. 2일. 아까 우리 실무교육 며칠이었죠? 4일이야. 이틀이니까 이제 거기에 8을 곱해보세요. 2816 16시간이죠. 근데 자, 둘째 날은 오전 학원 옵니다. 4시간 빼면 돼.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가 됩니다. 이틀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5번 중요 표시하세요. 위반시 제재가 있어요. 자, 다른 것은 제재가 없는데 자, 이 연수교육은 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사전에 교육받아 통지해줬잖아. 통지해줬으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때립니다. 과태료. 자, 위반시 제재 자주 나와요. 제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출근나간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얼마 이하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 과태료가 이제 5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이 있어요. 자, 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세잖아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앞페이지 돌아오세요. 자, 이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했어요. 자, 이제 직무교육 갑니다. 자, 직무교육은 요거는 이제 우리 보조원, 중개보조원이 교육받는 게 직무교육이에요. 보조원. 자, 그래서 3번 직무교육입니다. 자, 양갈 1번의 대상자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중개보조원이야, 보조원. 우리 일명 실장이죠, 그죠?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직무교육이야. 보조원 우리 자격증 있어 없어?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 없으니까 반나절 밖에 안 해요. 서너 시간. 그럼 법을 가르치겠어 안 가르치겠어요? 절대 법 안 가르칩니다. 법을 가르치면 이 사람도 일하니까. 자, 중개보조원. 자, 양가로 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이것도 이제 1년 전이야.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줄곧 등록관청도 실시권자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아까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권자죠? 시도지사야. 근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안동시장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3번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또는 들어간다는 거. 시도지사나 또는 등록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안동시장, 그다음 예천군수,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 또 실시권자예요. 자, 내용은 조심할게. 내용은 법은 안 가르쳐요. 오른쪽입니다. 파란색 1번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야. 직업윤리 땡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줄거세요. 직업윤리만 가르쳐. 윤리 법은 안 가르칩니다. 직업윤리. 이제 이걸 가면 이제 뭘 가르치냐면 이제 여기다 이름표 달아야 돼. 이제 중개보조원은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이름표 달아야 돼. 이제 쪽팔리잖아요, 그죠? 빨리 합격해야 돼. 작년까지만 해도 이름표 안 달았는데 이름표 달아야 됩니다. 여기. 자, 교육 시간도 살짝 적어 반나절이라고 하죠. 반나절. 몇 시간이야? 서너 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오전을 하고 오는 거야. 반나절. 가다 얼굴 한번 비치고 오는 거죠. 서너 시간. 자, 이것도 면제가 있겠죠. 1년 이내는 면제되겠죠. 자,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내가 이제 A 개공한테 종료신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다른 데 취직하려면 면제돼요. 후 1년 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이 면제됩니다. 무조건 면제는 1년 이내야. 1년 이내 다른 데 취직할 때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실무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개설 등록할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수교육은 이제 개설 등록하고 나서 이제 2년마다 받는 거고, 그다음 직무교육은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요거는 법을 안 가르쳐요. 윤리만 가르칩니다. 이 서너 시간. 요거는 4일, 이틀, 서너 시간. 그 다음에 예방교육감. 예방교육은 모든 사람 다 맞아. 우리 예방주사 맞는 거 똑같아요. 예방교육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 4번에 사고 예방 동그라미 치세요. 예방교육은 옆에 적으세요. 자, all 모든 사람. 예방교육은 중개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은 예방교육 받아야 돼. 자, 가보죠. 양가로 1번에 실시권자도 모든 사람이야. 자, 국장, 국토부 장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등록이죠.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공사 등자 동그라미 쳐. 등이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등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예방교육은. 예방교육은 모든 사람 다 받아야 돼. 보조원까지. 2번 비용 지원합니다. 우리 예방주사 내릴 때 그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용 지원 받았죠. 똑같아요. 예방교육은. 자, 동그라미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비용 지원이 박스 안에 나오죠.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2번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특히 4번 조심하고요.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도 비용 지원이 됩니다. 강사비용.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가로 3번 좀 중요 표시하세요. 이거는 예방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사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죠. 우리 예방주사 맞으라고 코로나 때 연락 왔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아. 예방이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자,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줄거세요. 교육일 10일 전까지야. 10일 전까지. 우리 예방주사 약이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람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예방교육은 공고 또는 통지야. 10일 전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이제 교육의 비교 정리해놔서 외우라고. 요거는 좀 제대로 썼네요. 자, 그 실무교육 보세요. 맨 실무교육. 자,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대상자는 등록 앞에다 개설 넣어. 개설 등록하려는 자. 개설이 빠졌네. 개설 등록하는 자. 시험 합격해가지고 개업하려는 사람, 그죠? 개설 등록하는 자. 그 다음에 취직하려는 사람. 소공이 되려는 자. 자, 내용은 법이죠.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직무, 직업률. 자, 시간. 이거 제대로 적었네, 그죠? 4일이라고 하죠. 4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럼 다시 앞 페이지 오세요. 고쳤어요? 아까 188쪽 188. 그 박스는 2번 교육시간 고쳤어요? 네, 그렇게 고치세요. 4일이라고 하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일부러 외우지 말고 4일 외워놓은 거예요. 4일. 48은 32 하고 4시간 빼주니까 28 그러면 돼. 자, 사전 통지는 없어요. 자, 2번 연수교육은 사전에 통지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과태료죠. 연수교육.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틀이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2년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하고 그 밑에 적으세요. 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제재가 얼마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게 차이야. 다른 것은 과태료 없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자, 통지해 줬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나머지는 없어요. 다음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도 된다? 등록관청도 됩니다.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 거기 내용에 법 들어가 안 들어가? 법 안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직업윤리만 가르쳐요. 법은 가르치면 안 된다. 법 가르치면 보조원들이 다 해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은 반나절입니다. 서너 시간. 자, 그래서 직무교육은 안 받아도 과태료 같은 거 없어요.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가지고 문제 낸 거 한번 볼까요? 뭐가 문제 나왔나 보죠. 교육 문제는 기출 문제가 실어놓은 게 없나? 없네요. 교육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98로 갑니다. 자, 교육은 일단 순서대로 기억합시다. 자, 실무, 그 다음에 연수, 직무, 예방. 순서대로 자꾸 그래야 돼. 실무는 4일, 연수는 이틀, 직무는 서너 시간, 예방은 시간 없어, 그냥. 예방은 10일 전에 통지해준다. 그러면 생각하면 돼. 예방주사를 맞아가는 거. 자, 이제 중개 보수하고 실비 갑니다. 중개 보수 실비도 한 문제에 나와. 옛날에는 우리 중개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수로 바뀌었어요. 중개 보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상인입니다. 상인. 우리 개공은 상인이에요. 상인이니까 당연히 뭐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 중개 수수료 그러면 안 돼. 수수료는 상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게 수수료야. 우리는 개공은 상인이니까 당연히 보수 받아야 돼. 상인은 원가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칩니다. 원래 상인은 원가 가르치면 상인 굶어 죽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가는 안 가르치셔도 우리 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중개 보수. 이제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자, 갑니다. 제1절. 중개 보수 청구권 행사 및 소멸. 딱 보세요. 매년 한 문제 나오죠? 자, 파란 색깔 1절에 밑에 1. 중개 보수 청구권 행사. 에서는 양가로 일부만 줄 것이에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수받을 수 있어요. 중개계약이 당연히 체결이 돼야 돼.
조금 전에 얘기한 기억해야 돼. 우리 개공은 상인이다, 상인이 아니다? 상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를 받는다. 자, 그거 개념 기억하고. 자, 양가로 1번에 중개계약 체결에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개업부터 줄거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둘거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싱표 상인입니다. 상인이므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자, 줄거 나가죠.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파는 대법원 판례를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상인은 나는 돈 받는다 말 안 해도 당연히 보수를 받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 체결시켜주면.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오른쪽 옵니다. 파란 색깔 2번 중개보수 지급시기. 요걸 자주 내요. 중개보수 지급시기. 우리 중개보수는 언제 주죠? 우리 보통 중개보수 에? 자, 그렇죠, 그죠. 근데 원칙은 계약시야. 약정.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약정. 예컨대 계약금 줄 때 보수 준다. 그렇게 특약하면 그때 줘야 돼. 그걸 안 하면 잔금 칠 때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가능하고 언제라고 적어야 돼? 계약금 받을 때 보수 받는 거. 그걸 딱 특약을 적으란 말이야.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을 안 하면 잔금 받을 때 받습니다. 자, 보세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중개보수 지급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줄거세요. 자, 맨 뒤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원칙부터 먼저 알아야 돼.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줄이면 개공과 중개의뢰인과 동그라미 쳐 약정에 따르되 잘라주세요. 약정입니다. 약정이 우선에 약정하면서 우리 계약서 계약금 줄 때 중개보수 주기로 한다. 그러면 계약금 줄 때야. 약정입니다. 약정에 따르되 만약에 약정이 없을 때야. 없으면 잔금 실 때야.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에 줄거세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요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치른 날이야. 기억 잘해야 돼. 중개보수 지급시키는 원칙은 얼마라고? 약정한 때야. 약정한 때. 약정을 안 했다면 잔금 지급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완료된 날.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다음 3번에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개공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파기됐어요. 개공이 잘못했다면 보수 못 받아. 근데 개공 잘못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개공이 잘못했을 때. 자, 양건 1번 제목에 줄거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는 게 바로 잘못,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개공에 고의나 과실로 파기됐을 때는 보수 못 받아요. 자, 갑니다. 그냥 읽어 나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다만 줄거세요. 못 받는 거 다만. 개업공인중 크게 동그라미 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게 포인트야.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죠. 알면서, 그죠? 과실은 부주의. 우리 교통사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알고 사고 딱 냈다. 고의로 사고 낸 거죠? 근데 졸다가 졸음운전하다 사고 났다. 과실이죠. 그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나 취소나 해제된 경우, 즉 계약이 파기된 경우죠. 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중요한 게, 개공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뭘 열심히 해줬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 확인 설명이잖아. 그 확인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계약이 파기되면 돈 못 받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즉 줄거세요.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 업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돈 못 받아. 그런 경우는 중개보수 받을 수가 없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확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 잠깐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보면 개공의 책임이 없이 파기돼서 이때는 보수받을 수 있어요. 자, 개공이 잘못이 없으면 받습니다. 자, 줄 긋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의나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개공이 잘못이 없으니까 보수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 이건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32조 나오죠. 자, 우리가 중개보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중개보수는 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하고 주택. 두 번째는 주택 외 주택이 아닌 중개보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자, 주택은 왜냐하면 주택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가난한 서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을 좀 조례로 좀 낮게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택은 자, 요거는 우리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조례. 이 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북도 시도조례. 그 다음 주택 외는 무조건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 장관령. 현재 이거는 0.9%야. 자, 그냥 해보세요. 주택 외는 다 뭐라고? 0.9%. 0.9. 즉 1000분의 9죠. 요거는 이제 시도조례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자, 그거 좀 기억합니다. 자, 먼저 그 32조 보세요. 제32조 법조문 제4항 주택 가로 열고 부속 토지 당연 포함이죠. 주택은 당연히 여기 땅 위에 있잖아. 땅 위에. 땅까지 합해서 주택이라 그래요. 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그 실비 한도. 자, 주택하고 당연히 실비. 뭐 실비는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 떼는 비용 있죠. 그런 걸 실비라 그래. 교통비 이런 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줄거세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 줄것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이걸 줄여서 시도라 그래. 시도조례로 정한다. 지금 바로 해봅시다. 자, 주택하고 실비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야. 안동시가 아닙니다. 영주시가 아니야. 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 잘라주고 또 주택외야. 주택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중개보수는 두 개 나눠요. 1. 주택하고 실비. 주택과 실비는 시도조례로 정해요. 시도조례. 근데 주택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시도조례는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서울하고 경북하고 제주도가. 이건 똑같아요. 국토부령은. 자, 자, 그 밑에 보세요. 아, 그리고 맨 밑에 양가리 국토부령 양가리 법 32조 사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보수는 자, 줄거보세요.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자, 만약에 매매했다. 자, 갑과 을에 매매했다. 그럼 쌍방이니까 매도인한테도 받고 매수인한테도 받습니다. 각각 받아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아질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시도조례예요. 사실은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장에 가면 이게 나와. 그거 계산만 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은 이 서울께 나오는데 양가로서 한 번에 시도조례입니다. 자, 줄 한번 그거 보세요. 시도조례 밑에 자,
중개보수 금액은 요게 주택이야 주택. 중개보수 금액은 법 32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줄거보세요. 요율 한도 범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권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입니다. 요게 거의 대한민국 시도조례 똑같아요. 거의 지금은. 자, 애우지를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시도조례 어떻게 돼? 1. 매매하고 교환하는 똑같아요. 그다음 이 임대차는 조금 작아. 매매보다. 보죠. 1. 매매 교환은 자 5천만 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얼마예요? 1천분의 6이죠. 약 0.6%야. 그 다음 한도가 있어. 최대 한도가 25만 원 이상을 못 받아요. 그 다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1천분의 5고 한도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 2억 이상 9억 미만 1천분의 4 한도는 없고요. 다음 9억 이상 12억 원 미만 1천분의 5 12억 이상 15억 미만은 1천분의 6 15억 이상은 1천분의 4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 15억 이상은 0.7%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자 매매하고 교환은 자 4%에서 7% 사이죠. 그죠? 네. 매매하고 교환은 0.4%에서 0.7% 사이입니다. 우리 대충 우리가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 데는 지금 어디가 가장 많아요? 그 중간에 2억 이상 9억 미만이 많죠. 그죠? 그 여기잖아. 그러니까 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2번 내려오세요. 임대차 등이야. 그러니까 임대차는 약 0.1% 낮아요. 보세요. 5천만 원 미만은 1천분의 5잖아. 아까 매매는 1천분의 6이었죠. 그리고 가장 낮은 게 1억 이상 6억 미만이 1천분의 3. 다음 15억 이상이 1천분의 6이야. 그러니까 임대차는 0.3%에서 0.6% 사이죠. 매매보다 0.1% 좀 낮아요. 자, 시험 안 나와. 자, 시험에 나오면 여긴 딱 예시로 나와요. 애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울 필요는 없어요. 뭐 조금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그럼 주택은 어디서 한다? 주택하고 실비는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 이 시도는 어디라고?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야. 안동시, 영주시가 아니고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안동, 영주, 뭐 예천 다 똑같아요. 다음 동그라미 1번 내려오세요. 자, 제목에 줄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야. 자,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소 소재지 따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동에서 A 개공이야. A 개공이 안동에 지금 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아파트를 거래 중개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느냐 경북도 조례를 따라가느냐 이거야. 어디 따라가라고? 경북도 조례를 따라가는 거야. 사무소 소재지 따라가는 거예요. 요건 조심해야 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른다. 자, 줄거보세요. 주택 동그라미 치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자,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서울에 있다고 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즉 안동이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보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안동 관할은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경북도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할 때 그 사무소 놀러 가 보세요. 거기 가면 여기에 보수표 적혀 있어요. 그게 경북도 조례입니다. 그게 경북도 조례. 자, 만약에 동그라미 2번에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면 처벌됩니다. 초과보수야. 초과보수가 됩니다. 자, 줄거보죠. 판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심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즉 시도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중개보수 받으면 처벌됩니다. 초과보수 받으면 처벌돼요.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무효니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초과보수는.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중요. 한도 초과는 무효로 반환하라 그랬죠.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은 한도 초과 범위 이퀄 저거 일부 범위 내에서 무효다 이겁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가 무효야. 예컨대 중개보수를 만약에 9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무효야, 100만 원만 무효야. 100만 원 요거 초과한 부분 요거 일부만 무효입니다. 일부만 반환해 주면 돼요. 초과된 한도만 무효다. 그 점을 조심을 해요. 초과된 부분 전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 판례 보기 원본 보세요. 오른쪽 판례 보기 원본 보면 판례 보기 한도 초과 약정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요. 심표 다음 따라서 다음 그냥 읽어 나갑니다. 줄 긋지 말고 옛날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줄 그세요. 한도부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 같은 말 합의는 줄 거 나간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야. 그좀 민법에서도 자주 나오잖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의 부속 토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죠? 주택에, 자, 여기가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택에 부속된 요 땅, 요것도 주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과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주택 외자 동그라미 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법정 한도. 주택 외야 주택 외. 다시 갑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주택하고 실비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요거 두 개 빼고 나면 주택 외는 다 국토부령이야. 똑같아. 0.9%. 1000분의 9. 주택 외. 자, 1. 법률 줄 거세요. 주택 외자. 주택이 아니니 말이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이야. 시도조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야. 주택 외는.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주택에는 자, 주택 빼고 나머지 전부 토지, 상가, 공장, 창고, 임목, 토지 등등등등입니다. 주택과 실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 외야. 0.9%입니다. 일단 뭐가 외우기 쉬워요? 요거죠? 요거 쉽죠? 그럼 주택 외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예외가 나 있어.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에는 오피스텔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주택 외로 들어갑니다. 자, 오피스텔도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잖아요. 그죠? 주거용도 주택 외로 들어가요. 보수 계산할 때는. 자, 그 점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오피스텔 나오면 주택 외입니다. 중개보수에서는. 자, 양가로 2번 국토부령에 자, 동그라미 1 줄 거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뭐 주거용이 오피스텔입니다. 요거는 일단 오피스텔 외우기 쉽게. 오피스텔 5 들어가죠. 5니까 이거는 0.5%입니다. 0.5. 외우기 쉽죠? 0.5. 오피스텔은 자, 조심해야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0.5입니다. 0.5 오피스텔은. 자, 오피스텔. 자, 갑니다. 기업 주거용 오피스텔. 자, 1번 읽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과목에 따른 오피스텔. 자, 가로 읽고 적으세요.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래. 자,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요 정도는 외워야 돼. 우리 일명 국민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85제곱미터 이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용 수세지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 열고 전용 수제식 화장실에 목욕 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쉽게 얘기해서 면적만 해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거기서 밥 먹고 세수할 수 있어야 돼요. 85만 해보세요. 요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0.5입니다. 매매가. 그 니은 법정 한도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장. 요 박스 나오죠. 자, 오피스텔 중개보 수요율 다음 장. 자, 1. 매매와 교환은 0.5 1000분의 5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갑시다. 제가 5는 0.5라 그랬죠. 매매하고 교환은 0.5 그러니까 1000분의 5죠. 그 다음 매매 교환이 빼고 임대차 등은 요거 0.1 빠져요. 0.4%. 지금 바로 해봅시다. 자, 오피스텔 나오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매매 교환 얼마야? 0.5%. 임대차는 0.4%. 그건 외워야 돼. 주택 외에서 예외야. 주택 외에서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 나머지는 전부 0.9입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의 경우는 적어 땡땡 0.9%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 85제곱미터 이하 이외에 해당하는 것은 상가든 공장이든 토지든 등등등등등등 모두 다 이 경우에 중개보수는 줄고 나가죠.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입니다.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 상가는 주택이야 주택 외야? 주택이죠. 그러니까 0.9라는 거야. 상가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0.9%까지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장 얼마야? 공장 0.5, 토지 0.5 됐죠? 그러니까 주택 외에서 오피스텔 빼고는 다 뭐죠? 0.5%입니다. 0.9. 오피스텔만 해오나 오피스텔은 자,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그거 빼고 전부 얼마야? 0.9입니다. 자, 그렇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 우리 겸용 건축이라고 그러죠. 자, 1층에는 상가고 2층에는 주택 이런 경우 있죠. 자, 갑니다. 복합 건축물. 주택 면적 가지고 따져요.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 예컨대 상가 부분이 혼합된 동그라미 치세요. 복합 건축물. 이런 게 가끔 많죠, 그죠?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인 경우 있죠. 그걸 내가 중개했다. 그러면 주택 면적까지 따집니다. 자, 줄거서 두 번째 줄.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보수를 받아야 돼. 는 주택의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잘라주고. 주택이니까 얼마죠 아까?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에 따르고 다음 주택 면적이 2분의 1 동그라미처럼 미만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때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이니까 0.9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1층은 상가고 2층도 상가고 3층은 주택이다. 이런 경우죠. 자, 상가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주택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이럴 때는 뭘 따라간다? 주택 외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0.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주택을 따라가는 거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 되면 상가 따라가면 돼. 주택 외 0.9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주택을 해야 돼? 주택 외를 해야 돼? 주택 외죠. 그러니까 주택 외가 좀 어려워요, 하기가. 대개 보면 여자분들은 주택을 많이 하고 남자분은 주택 외를 많이 합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외는 딱 두 개 나옵니다. 주택 외는 원칙은 0.9야. 예외적으로 자,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얼마라고? 0.5, 0.4야. 0.5, 0.4, 5. 매매와 교환은 0.5. 그다음에 임대차 등은 0.4. 그것도 사람이 사니까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중개보수 계산 한번 가보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